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무거운 이야기지만 우리가 외면할 수 없는 현재 진행형의 현실, 바로 우크라이나의 현 상황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요. 뉴스를 보면 매일 다양한 소식들이 쏟아지지만 막상 핵심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죠. 현재 우크라이나는 여러 면에서 굉장히 복잡하고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어요. 특히 러시아의 공세가 다시 거세지면서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우리는 이 복잡한 퍼즐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과연 이 전쟁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국제사회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운명이 걸린 이 순간들을 좀 더 깊이 이해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전황부터 살펴보죠. 현재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특히 도네츠크주에 모든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이곳에는 포크로우스크라는 아주 중요한 도시가 있는데 러시아가 이곳을 함락시키려고 엄청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합니다. 포크로우스크는 한때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의 핵심 군수 허브였던 만큼 만약 이 도시가 러시아 손에 넘어가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보급망에 심각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해요. 이게 단순한 영토 싸움을 넘어선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요충지라는 거죠. 포크로우스크를 둘러싼 전투는 단순히 한 도시를 점령하는 것을 넘어 동부 전선의 전체적인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곳을 잃으면 우크라이나군은 주요 보급로를 상실하게 되고 이는 곧 전선 유지에 막대한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시베르스크를 점령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이를 즉각 부인하며 여전히 전투가 치열하게 진행 중이라고 밝혔어요. 누가 먼저 점령했다고 주장하든 그만큼 양측의 사활을 건 전투가 계속되고 있다는 증거겠죠? 이러한 주장과 반박은 정보전의 일부이기도 하며 실제 전황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지만 전선에서의 교전이 얼마나 격렬한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가 슬로반스크로의 추가 진격을 위한 발판으로 시베르스크를 언급하는 것을 보면 동부 지역 전체를 장악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적 목표가 얼마나 큰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전투는 마치 거대한 체스판 위의 말싸움처럼 한 수 한 수가 전체 전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에 대해서는 좀 엇갈리는 평가들이 나와요. 침공 초기처럼 최근 들어 빠른 속도로 진격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지만 한편으로는 라트비아 외무장관의 말처럼 지난 1년 동안 러시아가 추가로 점령한 영토가 우크라이나 전체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러한 엇갈리는 정보들은 전쟁의 안개 속에서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러시아가 아무리 공세를 강화해도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크라이나군은 강력한 방어 태세를 유지하며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러시아군도 엄청난 병력 손실을 겪고 있다고 전해져요. 막대한 인명피해와 장비 손실은 러시아 내부에서도 전쟁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 정도라고 합니다. 양측 모두에게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사람의 목숨과 직결되는 문제이니 참 마음이 아파요. 전쟁은 언제나 승자 없는 비극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끝없는 소모전 속에서 고통받는 것은 결국 양국의 국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참혹함은 단순히 군인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민간인들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미래를 앗아가는 현실이라는 것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종전 협상이나 외교적인 노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미국의 역할이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종전 협상을 중재하려고 애쓰고 있고 무려 30일 휴전안까지 제안했어요. 이는 분명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G7 외교장관들도 미국의 제안을 환영하면서 러시아에게 이 휴전안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습니다. 평화를 향한 노력이 국제사회 차원에서 계속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국제적인 압력과 외교적 시도들은 전쟁의 불길을 잠재우고 대화의 문을 열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사국들의 진정성 있는 참여가 필요할 것입니다. 세계 각국은 이 전쟁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외교적 압박과 중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도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미국과의 대화를 예고하면서 전쟁이 끝난 후의 재건이나 경제, 발전 과정에 대한 문건을 미국 측과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미국과 함께 전쟁을 끝낼 기준을 정의할 수 있는 기본 문서의 20개 항목을 마무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 팀과 유럽 파트너들과 공동 작업한 후에 미국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해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평화에는 대안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핵심은 러시아가 사륙을 멈추도록 강제할 방법, 그리고 러시아의 세 번째 침공을 저지할 구체적인 방안을 찾는 거라고 말했어요. 안전 보장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야기겠죠. 단순히 전쟁을 멈추는 것을 넘어 미래에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크라이나의 최우선 과제임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제시하는 이러한 평화안은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평화와 국가 안보를 위한 장기적인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전후 재건 계획 역시 단순한 인프라 복구를 넘어 국가 경제 시스템의 재건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국제적인 연대를 통해 러시아의 침략을 막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교적 노력들은 전장에서의 싸움만큼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등장합니다. 바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압박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향해 지고 있을 때는 주의를 기울이고 상황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며 우크라이나의 영토 양보를 포함한 종전안을 수용하라고 압박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의 이런 발언은 유럽 당국자들에게 큰 우려를 안겨주고 있어요. 그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더딘 평화 협상 과정에서 인내심을 잃고 발을 빼버릴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이렇듯 미국의 내부 정치 상황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 국제관계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게 돼요.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와 그에 따른 외교 정책의 변화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을 결정할 주요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할 것이 분명합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가 재현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지원이 축소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으며 유럽 동맹국들 역시 미국의 역할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의 리더십 부재는 국제 질서의 불안정성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이러한 발언은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서방 동맹국들 사이에서도 긴장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치적 압박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 국제사회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또 어떤 입장인가요? 푸틴은 우크라이나군이 해당 영토에서 떠나지 않는 한 전투를 계속할 것이라고 경고했어요. 이 말은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죠. 정말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의 특별 군사 작전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전쟁을 멈추지 않겠다는 확고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의 영토 주권과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압박을 견디며 전쟁을 장기화할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전쟁의 정당성을 끊임없이 선전하며 국민들의 지지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푸틴의 강경한 입장은 어떤 타협점도 찾기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이는 평화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푸틴의 이러한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자신들의 군사적 목표 달성을 우선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강경한 입장이 계속되는 한 협상이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어요.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계속되겠지만 러시아의 태도 변화 없이는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런 와중에도 희망의 끈은 놓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압박 속에서도 유럽과 함께 수정한 새로운 종전안을 미국에 전달했어요. 이는 우크라이나가 단순히 외부의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권을 지키면서도 현실적인 평화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스티브 위코프 미 특사,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맞사위인 제러드 쿠슈너를 포함한 미 고위급 인사들과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습니다. 전후 재건 계획의 주요 쟁점에서는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원칙적인 합의에 이르렀다는 긍정적인 소식도 들려오고요. 이러한 대화와 합의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우크라이나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특히 재건 계획에 대한 합의는 전쟁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유럽연합 EU 가입을 위한 노력도 계속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장기적인 안정과 번영을 위한 중요한 전략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럽과의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러시아의 영향력을 견제하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서방의 가치를 공유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쌓여 언젠가 평화가 찾아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단순한 휴전이 아니라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길이 열리기를 기대해봅니다.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시베르스크를 해방함으로써 도네츠크의 슬로반스크로 더 진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보고했어요. 이 역시 러시아가 동부 전선에서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싶어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슬로반스크는 도네츠크주의 북부에 위치한 중요한 전략적 요충지로 이곳을 장악하게 되면 러시아군은 동부 전선의 다른 주요 도시들로 향하는 길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러시아가 동부 지역 전체를 완전히 통제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하며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절대 내줄 수 없는 중요한 방어선이 됩니다. 이렇듯 각자의 이해관계와 목표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미래는 여전히 안개 속에 있습니다. 군사적인 승리만을 추구하는 러시아와 주권과 영토 보전을 필사적으로 지키려는 우크라이나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매우 커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 정치의 복잡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며 단순한 군사적 충돌을 넘어선 다양한 외교적, 경제적, 사회적 요인들이 얽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결국 지금 우크라이나는 국제사회의 복잡한 역학관계 속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어요. 동부 전선에서는 러시아의 맹공이 계속되고 있고 외교적인 노력은 계속되지만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와 내부 정치 상황에 따라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불안정한 상태죠.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발언처럼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는 생존의 문제이자 국가의 존립이 걸린 절박한 상황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서방 국가들의 지원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 규모와 속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이는 전장의 상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전쟁의 장기화는 국제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에너지와 식량 가격 상승 등 전 세계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전쟁은 단순히 한 국가만의 비극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인류의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이 모든 상황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평화를 위한 노력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는 것이겠죠. 단순한 뉴스 소비를 넘어 정보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 전쟁의 본질과 그 안에 담긴 인간적인 고통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각자의 위치에서 평화를 염원하고 인류애를 발휘하는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전쟁의 잔혹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의 메시지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통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빨리 이 고통스러운 전쟁이 끝나고 우크라이나의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쟁의 상처가 아물고 파괴된 도시들이 재건되며 잃어버린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숭고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평화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우리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다음에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부디 평화가 이 땅에 가득하기를.